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학계열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나 2023학년도에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또는 약대를 지원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회를 하게 되어진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2022학년도가 되어지면 정말 관심 분야 또 가고 싶은 대학이 등장하게 되죠. 그렇죠? 2022학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자, 약학대학이 32개 대학, 그 다음에 1578명이 모집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 되게 긴장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되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10년간 매년 400명씩 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발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의대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는 약대나 치대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입시의 문이 매우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무려 2021학년도에 비해서 2022학년도에 선발하게 되어지는 의학계열의 선발 인원이 2,000명 정도 인원이 늘게 돼요. 자, 점차적으로 대학의 정원의 변화는 크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의 수가 매년 한 5,000명에서 6,000명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계열에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 볼 때도 반길 일이지만 의학계열이 아니라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볼 때, 왜냐하면 상위 집단으로 해서 학생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울대나 연고대의 합격 평균 컷이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입학이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과 쪽 학생들은 좀 얘기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문과 쪽의 학생들은 물론 고등학교 내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이과 쪽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문과는 어차피 정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상위 대학,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를 가기는 사실 전년도보다 얼마나 수월해진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이 문과 쪽에 아무래도 피로도는 더욱더 커질 가능성, 아니면 지금만큼의 노력을 하셔야만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고 본다면 자연계열, 의학계열 같은 경우들은 종전보다 훨씬 더 커다란 기회의 문이 열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인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를 가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 꽤나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2021학년도 현재 입시에서 한번 살펴보면 현재 입시도 2021학년도도 사실은 의대 쪽으로 모집 인원이 많이 몰렸어요. 아시는 것처럼 의학전문대학원이 지금은 의전원 3개, 치전원 3개에서 총 6개 학교만 남아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모든 학교들이 지금 의대 체제로 바꿨죠. 그렇죠? 의전원 체제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거는 차의과대학, 그 다음에 강원대학, 그 다음에 건국대 3개 대학이 있고, 치전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는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3개 대학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서 의대 정원은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은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올해가 이제 의대 정원이 가장 많은 한 해거든요. 그래서 올해 선발하는 인원이 무려 2,977명,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1,849명이고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1,128명입니다. 치대는 11개 교 629명에서 선발하고요. 한의대 같은 경우는 12개 교 726명이 선발하는데, 사실 치대나 한의대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치대나 한의대가 의대에는 많이 못 미치죠. 왜냐하면 의대는 지금 모집 인원 자체가 2,977명에다가 학교가 37개 교 정도에서 학교를 선발하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대학과 지역과 학과가 매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치과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 숫자 자체가 11개 교밖에 되지 않고 모집 인원이 629명, 한의대는 12개 교에 726명이다 보니까 치대나 한의대가 의대와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지역, 학과가 매칭이 되는 거죠.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서울에 있는 한양대,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의 의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치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다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고, 한의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서울에 있는 한의대가 경희대 한의대밖에 사실 없기 때문에 가천대 한의대나 동국대 한의대나 원광대 한의대로 가게 되어지면 대부분 다 지방 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상위권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의과대학에 집중이 되고 있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도가 되어지면 보신 것처럼 약학대학이 32개교 1578명을 약학대학 체제로 선발해요. 2008년도까지 약대 선발을 했었거든요. 2008년도까지. 그리고 2009년도부터 약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넘어갔죠. 그렇죠? 그랬다가 올해부터 2022학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약대 선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2008년도 약대는 4년제 체제였다면 우리가 2022학년도에 약대는 6년제로 해서 선발을 하게 돼요. 약대도 옛날보다는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학부모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의대를 아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의대가 약대보다는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약대 쪽으로 선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약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약대 그럼 좀 낫지 않을까? 의대보다 낫겠지? 치대보다 낫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약대가 32개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아무래도 경쟁률도 높고 그 다음에 인지도가 높겠죠. 하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의대 체제에서도 지방에 있는 의대가 서울대학교 웬만한 학과보다 사실 입결이 높기 때문에 약대도 상당히 높은 입결을 요구할 거라고 보여지고, 2008년도에 데이터를 보게 되어지면 그때도 약대의 선호도와 약대의 입결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022학년도에 약대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되냐면 의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2학년도부터 최근에 발표가 되어진 게 이제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의사의 필요성, 두 번째는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 지역과 의료 격차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의사를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사실은 의사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제대로 된 병원을 만나서 병원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공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의대 정원을 늘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입시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현재 1학년이거나 2학년의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대 정원이 늘려나간다는 부분은 우리는 환영할 일이죠. 그렇죠? 대학의 문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실업이라든가 직장에 관한 부분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직업적으로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모든 분들이 선호하시는 게 전문직 종사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되게 반길 일이긴 해요. 의대가 어떻게 정원이 늘어나는지 살펴봤더니 의대 정원이 현재 3,058명이에요. 그렇죠? 전체 의대 인원이 매년 나오는 게 3,058명인데 정부에서는 10년간 매년 400명씩 해서 인원 늘린다고 해요. 그러면 3,058명이 내년부터는 4,358명 정도 400명이 증원이 되어진 상태로 한시적으로 10년간 유지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 400명의 의사 중에 300명은 지역의사라고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해당 지역에서 10년간의 의무 복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장학금을 전액 받는데 그 장학금은 국가에서 50%, 지자체에서 50%를 보조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300명을 뺀 나머지 100명 중에서 50명은 특수분야 의사, 그리고 나머지 50명은 의사 과학자로 해서 50명을 뽑는데, 아마 요거는 이제 대학 입시에 별도 전형들이 마련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인재 전형이나 특별 전형과 같은 전형들이 신설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전형이 신설이 되어진다고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입시로 뽑는 건 아니죠. 전형이 새로 신설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 그 다음에 학생부 비교과 활동,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서류평가나 면접 같은 것들이 요소들이 입시에서 중요한 요소로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현재처럼 똑같은 방식의 입시를 준비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단지 이제 전형이 여기에 맞게 전형이 신설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가 되어지면 2021학년도 지금 현재의 의대, 치대, 한의대의 모집 인원이 4,332명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여기다가 수의학과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어지면 모집 인원이 훨씬 늘어나겠지만 의대, 치대, 한의대를 합쳐서 2021학년도에 선발한 인원이 4,332명인데 이게 2022학년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학대학이 32개교 1,578명이 늘고 거기에다 의대 정원 400명이 더 늘게 되어지면 전체 인원은 6,310명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2,000명 정도의 인원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4,000명에서 6,000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대 입시 시장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의대 입시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의대뿐만 아니라 자연계열에 해당이 되어지는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카이스트나 기타 모든 대학의 입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의대 입시에서도 의대냐 치대냐 한의대냐 약대에 따라서 그 입결의 차이라든가 준비의 방법이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대의 정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똑같은 의사가 아니겠죠.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의대 정원이 적을 때는 메이저 5개 의대를 제외한 나무대라도 가더라도 다 어차피 전문직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모집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 많은 정원과 대학들 중에서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대도 다 똑같은 의대가 아니다. 상위권 의대, 메이저 의대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부분들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찬성할 일이 반대할 일인지 또는 그 개인적인 의견의 차이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입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자연계열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2022학년도는 정말 기다려지는 한 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 수의대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정말 좋은 한 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2022학년도에 입시를 치르지 않고 2020학년도나 2021학년도에 입시를 치르게 되어졌다면 이렇게 의학계열로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좁은 문이었을 때 어려운 시기에 대학에 진출하시거나 대학 입시 실패해서 재수를 통해서 2022학년도에 입시를 노리시는 분들이 계겠죠. 그러다 보니까 2022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재수생들의 숫자가 좀 더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22학년도는 먹을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약대나 의대의 정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수를 할 만한 이유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 재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내신 좀 안 좋아? 내신 안 좋으니까 나는 정시로 대학 가야 돼.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정시의 비율이 채 30%가 안 되는 정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22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정시 비율을 30%를 늘리고 2024학년도로 가면서 정시 비율을 40%를 늘리겠다고 했어요. 정시 비중이 30%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정시의 모집 전형 방식이 첫 번째는 수능 100% 방식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수능 90%에 학생부 10% 정도를 반영하되, 학생부가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출결 봉사를 반영하는 방식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정시의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냥 정시를 뭐로만 뽑아? 수능 성적으로만 뽑는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시 비중이 30%, 40%가 되어지면 모집 인원이 많아지잖아요. 자, 우리가 수시를 생각해 봅시다. 수시의 모집 인원이 지금 현재 뽑는 인원이 약 70%를 수시를 뽑는단 말이죠. 그럼 수시는 전형이 몇 개가 있죠? 학생부 교과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 논술 전형도 있고,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집 인원이 많아지면 전형의 다양성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가 우리가 40% 정도 되어지면 수능 100%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정시에서도 수능 100%, 그리고 또 일부는 수능 70%의 학생부 교과 30%를 반영하는 전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신 관리를 잘 해놔야만 수시에서도 원서 지원이 가능하고 정시에서도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입시 체제만 생각하셔서 내신 성적이 안 좋으니까 나는 수시 포기하고 정시로 갈 거야. 그 얘기는 정시에서 수능 100%를 반영할 때의 얘기인데 만약에 2024학년도가 되어서 정시 비중이 40%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학생부의 반영 비율을 두는 전형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입시에 불리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얘기는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은 정시로 대학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수시로 대학을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학생부 관리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하시고 그렇죠. 첫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혹시 재수를 하거나 그렇게 됐었을 때는 정시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수시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시는 어디까지나 재수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재수생의 비율이 28%야. 그런데 수능 성적에서 1등급과 2등급의 재수생의 비율이 약 70%거든요. 재수생이 왜 수능 1등급과 2등급에서 70%를 차지할까? 뭐 물어볼 필요가 없죠. 수능이라는 과목 자체가 어차피 반복 학습을 통하여 학습의 성취도가 향상되는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하게 되어지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기는 뭐냐면 정시 비중을 늘린다? 그럼 정시는 재수생에게 유리하다. 그럼 수시는 누구에게 유리하다? 재학생에게 유리하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공식처럼. 지금 물론 수시 전형에서는 대부분이 졸업연도에 대한 제한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재수생인데 이번에 연세대학교 면접형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원서를 쓴다 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모집 요강에 재수생이 원서 지원 못합니다 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실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재수생의 선발을 꺼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은 수시는 재학생, 정시는 재수생 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학력지표의 유효기간은 1.5년에서 2년이거든요. 우리가 공인어학 성적, 토플 성적을 따면 그 성적을 무한하게 그 성적 자체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까지만 그 학력을 인정해 주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2년이 넘어가면 대학들이 대부분 비교 레신을 적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은 수시에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시가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정시의 비중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꼭 정시 비중 늘어나니까 정시가 기회가 된다는 게 아니라 정시가 비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수시는 재학생, 정시는 재수생이라고 해서 이원화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정시도 선발 비율이 전체 수험생 중에서 선발 비율이 40% 정도가 되어지면 지금처럼 단일 전형이죠. 대부분 단일 전형. 모든 대학들이 그냥 일반 전형 하나로 해서 수능 100%, 수능 90에 학생부 10%를 반영하는 이런 단일 전형이지만 그 전형이 2개나 3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때의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아시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은 뭐에 신경을 써야 돼? 학생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2022학년도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2022학년도 입시를 치르게 될 텐데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대신 우리가 2022학년도는 처음으로 이렇게 약대라든가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상태에서 입시를 치르다 보니까 기존의 입시와 여러 가지 판이 바뀌겠죠. 입시의 흐름과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성적대에서 어느 정도 대학이 합격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측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때는 정확한 입시 컨설팅과 판단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2023년도가 되어지면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 통계를 보시게 될 테니까 그걸 기준으로 원서를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의대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셔야 되냐? 의대냐, 치대냐, 한의대냐, 약대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거든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에서 가장 중요한 입시의 요소는 딱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류평가 면접이란 말이에요. 모든 대학들이 1단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학생부 100 이렇게 쓰죠. 학생부 100. 학생부 100이라는 거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 성적 플러스 비교과 활동, 출결이나 봉사 같은 걸 나타낸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의대들 중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의대들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을 뺀 나머지 다단계 전형, 1단계 서류평가,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데 1단계 서류평가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현재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자, 의대, 치대, 한의대를 가려고 할 때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하셔야 되는 핵심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수능 공부예요. 수능 공부. 왜냐하면 의대, 치대, 한의대가 수능의 최저학력 기준이 높다 보니까 사실 수능 최저가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대학을 결정하는 요소고 합격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의 충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내에는 교과 성적이에요. 내신 성적. 그쵸?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그쵸? 그거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학생부 기재관리,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학생부 교과 100이라고 해서 무조건 학생부 교과만 들어간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학교 정원이 300명이야. 그리고 나는 1.5야. 어떤 애를 봤더니 학생 수가 70명이야. 걔가 1.3이야. 그럼 걔가 나보다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 1.3이냐 1.5냐는 건 교과 성적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학교 정원이라든가 그 학교의 합격생들의 입시 결과라든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들을 고려하게 되면 70명의 학교보다는 당연히 300명인 학교의 학업적 역량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1.3보다 1.5를 좀 더 높게 평가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교생활기록부는 절대적인 학력 지표가 될 수는 없다. 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시험을 본 건 아니니까. 똑같은 시험 범위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동일 국가 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건 학력 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동일하게 내신으로만 평가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면접이 있는 거고 학생부 교과 100%라고 적혀져 있지만 실제 합격생들의 사례를 보게 되어지면 비교과,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같은 이런 기타 요소들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 아실 거예요. 그쵸? 맞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시는 과정 중심의 입시라는 거예요. 과정. 자, 정시는 결과 중심의 입시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지난번에 전화 오셔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년에 정시로 대학을 가려는데 지금 어떤 내용을 컨설팅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컨설팅을 해줄 게 없어요. 컨설팅을 해줄 게 없어요. 왜 해줄 게 없냐면 정시는 결과 중심의 이슈라 아무리 과정을 잘한다 하더라도 수능시험 딱 봤는데 못 보면 끝. 평상시에 못 봐도 수능시험 잘 보면 오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시는 사실은 수능 성적이 나와야만 지원대학도 결정할 수 있고 학과도 결정할 수 있고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시는 무슨 말이냐면 과정 중심의 입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기를 놓치면 여러분이 이 과정을 놓치면 그러면 그 뒤돌아가서 그 과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있어. 자, 막 적어냈어. 진로이상 희망사항 막 적어냈어.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더니 잘못 적었어. 바꾸고 싶어.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시는 과정 중심의 입시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시점에서 정확하게 하나하나가 기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든 과정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에 응집되어서 역량이 잘 발휘되도록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져야만 그래야만 학생부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수시로 의대를 간다, 치대를 간다, 한의대를 간다, 약대를 간다는 건 결국은 서류평가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서류.
그 서류는 뭐야? 학교생활기록부.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의 기재관리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의학기율 연간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첫 번째는 교과 학습 발달사항, 이건 어차피 학생들이 진행하는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도와줄 방법이 없고, 수상 경력 같은 거 학교에서 여러 대회를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학생들이 대회를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팁을 드려요. 하이퍼리뷰에서는 3,000명 정도의 멘토들이 활동하고 있고, 스카이 석박사 출신의 멘토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출신 고등학교의 선배들 중에서 의대를 간 선배들이 있다면 그 선배들이 여러분들이 동일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방법적인 부분의 노하우를 제공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교내 활동을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거란 말이에요. 또 진로 희망사항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 고등학교의 프로파일, 학교의 특성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서 방향을 적게 될 거고,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동아리 같은 것도 자율동아리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자율동아리 활동은 무엇으로 잡을 건지,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한 상담들이 진행이 되고, 또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독서 활동이라든가, 또는 여기서 봉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수행평가라든가, 아니면 탐구 보고서와 같은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학생의 학업적인 역량, 또 진로 방향, 고등학교의 특성 유형에 맞춰서 학생에게 맞는 멘토와 선생님들이 배정이 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럼 의대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항상 입시를 치르다 보면, 또 입시 컨설팅을 하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아이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보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학생이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학생부에 살아나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류를 통해서 대학을 가게 되어질 때 학생이 저평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점을 아셔야 되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나의 학생부를 알아서 다 관리해주고 다 기재해줄 거라고 생각하나?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일부의 학교들이나 일부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학교들도 있지만 실제 많은 학교들이 예전과 달라져서 요즘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의 역할이 많이 넘겨지는 경우도 많고, 또 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때를 놓치시죠. 대부분 때를. 왜냐하면 아이한테 얘기해라 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부모한테 잘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학교에서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알아서 하겠지,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돼서 컨설팅을 받으려고 학생부를 딱 열어보면 곳곳에서 빈틈이 너무나 많이 발생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현재 8월이에요. 그럼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2학기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2학기에 대회들이 많이 몰려있고 학생부 기재가 많이 몰려있기도 하고 2학기에 학생부가 마무리되어지다 보니까 사실 1학기보다 2학기가 정말 중요한 해거든요. 이때 때를 놓치시면 안 되고 학생부에 기재되어지는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꼭 평가를 받으시는 게 좋고, 또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학생부를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어떤 활동과 어떤 진로 방향과 실제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작업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가 2022학년도에 의학 계열의 문이 활짝 열려요. 모든 분들에게 기회가 되어지겠죠. 내가 의학 계열로 진학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회가 준비가 되어지신 분들에게는 기회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거 좋지만 모든 의대가 다 똑같은 의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메이저 상위권 수도권 중심의 의대로 가고 싶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수시 전형은 어차피 서류평가 전형이라는 거죠. 서류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 관리가 얼마나 잘 돼야 되냐. 그런데
나의 학생부의 서류의 책임자는 과연 누구냐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이 책임자인가? 아니면 내가 책임자인가? 아니면 엄마가 책임자고 아빠가 책임자인가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누구도 책임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의 기재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염려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첫 번째는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부실한 점들, 부족한 점들, 개선할 점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학생부에 대한 기재관리에 대한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조금 더 의대를 가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항상 아시는 것처럼 학생이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하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학생은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하기도 바쁜데 거기에다가 교내대회 준비해야 되지, 봉사활동 해야 되지, 학생부 기재관리 해야 되지, 입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라고 하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남은 2022학년도 의학계열의 입시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한번 상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점 전화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